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공전됐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와 의견이 엇갈리는 이런 참 희한한 처음 본 재판 장면이 있었다. 근데 그 미스터리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김형태 변호사가 오히려 본인의 뭐 증거 의견서인가 하는 걸 내므로써 거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협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거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협했다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서, 아,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 사실을 김형태 변호사가 법정에서 공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미스터리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화영 전 부지사가 8일 재판에 나왔는데 그 전날이죠. 7일 면회 온 변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김형태 변호사냐 하는 게 이제 좀 물음표죠. 근데 김형태 변호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형태 변호사가 쓴 의견서는 이화영이 검찰에서 이재명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 하는 것을 그런 취지로 실토를 했다 하는 부분이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김성태 관련한 게 하나 있는데, 김성태가 이화영을 압박했다, 위협했다, 이렇게 한 게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김성태 본인이 아마 했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로비를 한 사실, 그 다음에 자기가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 또 하나는 이해찬의 광장이라는 조직이, 그 조직이 이재명 후보를 도와준 사실. 왜냐하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이화영을 협박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김성태 전 회장의 그 검찰 진술서에 나와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보고 간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7일 면회 간 사람이 김형태 변호사라면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저보다 법조 출입을 훨씬 오래 했습니다. 법대 나왔고요. 그래서 법조계의 인맥이 굉장히, 지금 뭐 퇴직했지만 법조계의 인맥이 꽤 많은데, 자기가 좀 알아봤다고 하면서 최근에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뭐 보내줬길래, 거길 보면은 7일 면회 간 사람이 김형태다. 그러니까 이화영과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을 특별 면회했다. 특별 면회라는 거는 장소 이동 접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다른 장소에 가서 특별 면회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도를 바꿨죠. 과거에는 그 방호원이 옆에서 주요 그 키워드만 적었는데 지금은 다 녹음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녹음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법방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특별면회를 해서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아니 이재명은 무관하다는 그 진술과 그 다음에 보고했다는 그 번복, 이 둘 중에 어느 쪽인지 분명하게 정하라, 이런 취지로 다그쳤다. 이거야말로 압박이죠. 회유와 압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둘 중에 분명히 해라 얘기를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우물쭈물 확답을 안 했다. 그러니까 김형태 변호사가 나와서 바로 증거의견서라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적은 의견서하고, 그 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 그 다음에 본인 변호인 사임, 이것까지를 다 준비해서 8일 재판에 나갔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7일 특별면회에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법조계를 통해서 본인이
확인을 해본 결과라고 하면서 쓴 글입니다. 사실 개연성이 매우 높고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일 면회온 변호사, 이거는 그 면회온 변호사가 김영태 변호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기사에는 김영태 변호사라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게 김영태 변호사일 가능성이 있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국 이렇게 보면 김영태 변호사의 그 의견서라는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직접 들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다 더 명확해지죠. 아, 김영태 그 변호사의 의견서가 직접 듣고 쓴 거다. 그러면 결국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죠.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김성태로부터 협박받았다, 이것도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김영태가 받아 적었는데 대신 이거는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다, 결론만 자기가 바꾸어서 의견서를 낸 거다. 그러면 그 앞에 진술은 다 사실이다, 이화영의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맥락이 이게 7일 그 이화영 김형태 만났고 거기서 이화영이 이렇게 내가 진술을 했다, 또 이렇게 김성태로부터 그 위협을 받았다 하는 거를 다 얘기했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 적어서 김형태 변호사는 8일 법정에서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이화영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화영은 거짓 진술이 아니고 실제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 하는 걸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를 한번 보시죠. 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을 압박했다는 그 세 가지, 만약에 그 세 가지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김형태 변호사 말대로 거짓 진술이라면,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의 위협으로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안 느끼죠. 아니,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이거 폭로할 거야, 그러면 산전수전 다 겪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 있지도 않은 사실을 뭘 폭로한단 말이야? 해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그걸 위협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2심 재판부에 김성태가 로비를 했다, 회유를 했다, 이런 걸 비롯해서 나머지 두 가지에서 세 가지를 사실이기 때문에 위협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폭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검찰이 이 김영태 변호사의 특별면회 한 걸 아마 녹음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녹음을 좀 풀어서 구체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영태 변호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해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을 실토했다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김만배 씨의 로비, 이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비가 대법원에만 있었을까요? 2심 재판부에는 없었을까? 1심 재판부에는 없었을까?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안 넘어가고 벌금 300만 원을 때렸는데 대법원은 뭐 넘어갔는지 아직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무죄로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한테 50억을 준다. 이게 뭔가 프레임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2심 로비는 뭐 많이 먹히지는 않았고 벌금 300만 원이니까. 그러나 김만배의 대법원 로비는 먹혔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김형태의 의견서고, 그 의견서가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직접 들은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걸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 결국 이화영 미스터리, 이화영 김형태 미스터리, 이게 상당 부분 풀리게 된다. 남은 거는 김형태 변호사가 얘기한
그 위협받았다는 세 가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건 이제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김형태 변호사는 그럼 왜 이랬을까? 그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국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실토, 이거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될 정도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특별면회도 가고 8일 재판도 공전시켰다. 그러면 22일 재판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기존의 변호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이 변호인과 함께 가겠다고 했던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 이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부인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돼 있고 부인은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서민석 변호사한테 당신 자꾸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걸 맡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거와 별개로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 재판을 지연시켜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늦춰야 되기 때문에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7월 25일 재판 공전시켰죠. 8월 8일 재판 공전시켰죠. 8월 22일 재판도 또다시 어떤 수를 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 결국 재판부가 지난번 8월 8일에 이 공전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만 그냥 유감 정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보다 더 재판에 속도를 내려는 자세. 그러니까 공전이 될 경우 강력하게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겠다. 조치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현재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8월 15일 광복절 공휴일이라 이제 건너뛰고 22일 날 하는데 그러면 공휴일이라도 다음 날 한다든가 아니면 주 2회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속도를 내는 방법이 있겠다. 그게 바로 이런 재판 방해를 막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야 이제 재판부가 할 일이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화영, 김형태 간에 우리가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의문스러운 점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